네, 오늘 여성 취업 다이어리 먼저 이태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진입니다. 네. 노후 준비는 탄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 네. 무엇일까요? 우리 주말엘레 도전을 통해서 우리 경단녀들이 재취업을 한다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네. 우리 경단녀들이 재취업하면 2명 가운데 1명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직장을 다시 포기한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막 네. 그 급격한 날씨 때문에 구름이 낀 그러네요. 기분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단녀 이런 단어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 여성.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좀 힘들까요? 일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정말 요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제출받은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 세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여성들이 네. 고용보험 취득 그 자료에 의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한 7만 1,000명이 취업에 성공을 해서 그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시 취업한 여성들이 그렇죠, 7만여 그렇죠. 명이 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런데 이들 재취업한 가운데 네. 그 유지 가입 기간이 그 3개월 미만이 한 31.5%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 네. 6개월 미만 뭐 51%, 1년 미만 69%, 뭐 1년 이상이 30.9%,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말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취업해라식, 막무가내 취업 해라식. 그러니까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올해 취업이 지속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지금 말씀하신 네. 고용률은 높지만 안을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적인 것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요. 그 취업자에 비해서 그 고용보험이 가입한 뭐 여성이 한 60.8%?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그냥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밖에 안 되죠. 심지어 그런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년 이상 지역별로 그 고용 유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라고 합니다. 무슨 네.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특징적으로 있어서 그런 걸 네네. 수도 있고요. 그 이어서 울산, 그다음에 뭐 서울, 경남, 강원, 경기, 부산, 전북, 광주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고용 유지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요. 경북이 26.1%였고요. 네. 뭐 이어서 충북, 대구, 대전, 인천, 전남, 충남 등으로 대부분 10명 중에 평균 한 3명 정도가 그 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맞습니다. 크네요. 네, 고용 유지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지역별 차이가 네. 좀 궁금하긴 하지만 좀 그렇죠. 안타까운 거는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인구와 인구와 일자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사실 서울 경기 쪽인데요. 그렇죠. 서울 오히려 경기 낮아요. 쪽이 1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참 진짜 제주가 안타까운 1위.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한 그래요?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취업의 고용이 가장 불안한 곳은 어디인가요? 보험 유지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지역이 대구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이 충북 37%, 부산이 34%, 인천이 33.8%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위치했고요. 네. 반면에 제주 22.1%, 뭐 경북, 전남, 뭐 그 서울, 경남, 울산 등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네네. 뭐 이렇게 했고 아쉽고 그 충남과 강원, 경기, 광주 등은 그냥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지역별 차이가 나나 이것도 조금 이유가 궁금하기도 그렇죠, 한데 그렇죠. 어쨌든 서울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긴 하네요. 네, 조금. 근데 이런 부분을 네. 좀 정부에서 나서서 좀 주체가 돼서 좀 개선을 해주면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요? 이제 네. 고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희망적인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또 정부가 그 올해 1년 동안 경력 단절 여성이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벌여서 네. 그 합리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하기 위한 그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 맞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재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의 어떤 사례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아까 경남 지역이 조금 낮았어요. 네, 그래서 네. 지난 10일에 진주 고용노동청 노동센터에서는 그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위해서 재취업을 촉진 마련한 경력단절 여성 구인 구직 만남 행사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네. 그 면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막 이렇게 떨리는 모습으로 로비를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행사에는 그 진주 지역 내 미래여성병원, 뭐 법무사무소 9개 등 업체가 이게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데 네. 행정사무원, 우리 조금 이렇게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사무원, 법무사무 보조, 회계원 등을 한 17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네. 100여 명이 몰려가지고 많이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진짜 경쟁률이 셌겠어요. 그만큼 이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네. 아쉽기도 하고요. 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예. 그 30대 후반 A 씨, 주부 A모 씨가 네. 이제 단순 직업 그 사무직인데도 굉장히 너무 많이 왔다. 되게 그렇죠. 긴장이 되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 A 씨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금융업에 한 6년 정도 이게 일을 했다고 꽤 해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있으시고 둘째를 출산하고 한 8년여 동안 재취업을 위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8년간. 8년간. 네. 근데 그 질적보다는 아니 양적보다는 질적인 게 좀 떨어져가지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 결혼 전에 했던 네. 커리어보다는 조금 하향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군요. 아직 이분의 결과는 모르지만 네네. 이날 행사 결과 2명이 바로 취직이 됐고요. 그 16명은 2차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도 그만두는 게 6개월 미만에 그만두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네. 구체적인 이유와 네. 해결 방안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좀 이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퇴사를 하는 경우는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 등 가사랑 이렇게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급여가 너무 낮고 네. 아니면 뭐 야간 근무, 뭐 토요일 근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조건에서 거기에서 확 이제 포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네. 또 지역적인 특성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도가 높았던 이유는 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됐고, 뭐 예를 들면 서부 경남이 굉장히 그 다른 곳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임금이 굉장히 낮대요. 네. 네, 낮고 그리고 큰 사업장도 별로 없고 할 곳도 없고 있어도 임금이 작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이렇게 그만뒀던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오는 것은 진짜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굉장한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네. 이렇게 뭐 1년 동안에 이렇게 경제 뭐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목소리도 좀 높이고 할 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고용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성분들이 사실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돼서 안타까운 분들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질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기훈 씨 뭐 좋은 생각 그래요. 안 이게 나세요? 저희가 예.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부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어떤 대책을 해줬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그러게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네. 요새 그 정부 차원에서 뭐 창업에 대한 것을 많이 막 지원을 하고 많이 창업을 하고 해라 있죠. 창업을 네. 해라 그건 또 일자리가 창업을 하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창업을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취업은 따로 마련이 돼 있고 네. 창업은 좀 젊은 친구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렇죠. 조금 아이디어도 나눠서. 많고 열정, 열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세대별로 좀 세분화된 정책 지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가볼까요? 저쪽 여의도 쪽으로 제가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네. 정책 어떤가요? 직접 전문가가 괜찮아요. 판단하시기에. 괜찮네요. 괜찮나요? 저도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왜 남성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자들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차별이 아니라 네. 그 역할에 맞는 제도와 개선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업무를 보면은 우리 여성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일자리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여자가 네. 더 잘하는 거, 남자가 더 잘하는 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일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선진국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서 좋습니다. 이태진 컨설턴트와는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코너죠. 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선 코리아 김희경입니다. 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추천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좀 선진국이다라는 말씀을 서진 씨가 하셨는데 네.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기업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스스로 좀 준비하는 일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좀 준비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한 매체에서 보면 아까 창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창업에 성공한 여성이나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아까 그 이태진 컨설턴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임금이나 업무에 좀 미숙함 때문에 금방 그만두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성이 정당하게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여성들이 좀 스스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자리를 찾고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그런 그 일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도전해볼 만한 네. 직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직업들을 그래요. 추천해 주실지 벌써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예. 저는 이런 직업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재택근무. 재택 왜냐면 굉장히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네. 모든 요새 대기업에서 재택근무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도 네, 뭐 하더라고요. 스마트 워크 이래가지고 그렇죠. 스마트 워크도 집에서 일하는 있고. 것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예.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육아도 같이 그렇죠. 하시면서 집에서 또 근무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이런 직업 오늘 네, 준비해 오신 것 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은 사실 한정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네. 오늘 좀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소개할 직업은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신혼부부 중에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급속도로 그 수가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가족 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요즘에 이 시대에 걸맞게 새로 생겨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 나오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리고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문화 가족 이야기가 의외로 꽤 많이 나와요. 많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특히 네. 그 농촌의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항상 다문화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만큼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라는 그럼요. 건데 네네. 도대체 얼만큼 많은지는 사실 실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파악된 방금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의 일환으로 다문화 네. 가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요즘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도 처음에는 동남아 쪽에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은 네. 베트남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처럼 동남아 전반적인 지역으로 그 다양한 국가로 넓혀졌는데요. 현재 다문화 가정 인구수는 약 32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네. 2020년에는 74만 3천여 명, 2050년에는 216만 4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년 뒤에는 농어촌 결혼 이민 2세가 약 15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만 해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네,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누구보다 이제 많은 도움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지도사는 한 지붕 두 문화인 다문화 가정 속에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지도사는 여성 그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활한 가족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가족 내 의사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지도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글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그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에 대한 지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네.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아마도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글 미숙이나 문화 차이로 신경 써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사가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네.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까지 폭넓게 지도하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 컴퓨터 교육이나 한국 요리 등과 같이 한국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케어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렇군요. 빠르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언어 같아요. 그렇죠, 언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 내에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관여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직접 방문을 해서 집 안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디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주 여성이 있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예. 때문에 개인적으로 각 마을, 각 지역에서도 조금 힘쓰면 좋은 게 네. 우리가 요새 또 외국어에 대한 열풍 많이 불고 있지 많죠.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다문화 가정도 뭐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뭐 그런 쪽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같이 뭐 해보는 거죠. 영어를 그러니까요. 배우고 역할도 우리나라 좀 말을 주고. 네네. 알려주고. 네, 그래서 이런 요즘 식으로 각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예, 예. 이렇게 이주 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주 여성은 영어나 그 현지어를 네네.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래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액 영어학원 다닐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을 그렇죠?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특별히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특별히 그 다문화 가정 방문 지도사 교육 그 코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시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한데요. 네. 특별히 한국어 방문 교사로 활동하시려면 초등학교 교사로 2년 이상 재직을 하시거나 한국어 교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네. 한국어 그 방문 교사로 일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 다문화 가족생활 서비스 지도사가 되려면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안산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족 문화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의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지도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하시기 딱인 게 직접 방문을 하시고 이 집에 대한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이렇게 알게 되면 네. 또 옆집과 연결도 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서로 교육 공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주부로서 가지고 그렇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이주 여성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할 수 네. 있는 일이라서 좀 교육 받으시고 한번 진출해 보시면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자의 맞아요. 마음은 여자가 맞아요. 훨씬 그럼, 더 잘 아니까요. 그리고 예.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사실은 가서 알려주고 이러시는 거 굉장히 의외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 큰언니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야말로 너무 뭐 좋네요. 네, 이주 여성한테는 또 제2의 친정 그렇죠.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줄 수도 있어서 보람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직업은 또 어떤 걸 추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바로 미술치료사입니다. 미술치료사요? 그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네. 받는다, 네. 마음이 아프다, 뭐 신경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좀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럴 때 그 누군가 내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심리치료사가 각광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미술치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래요. 네, 심리 이런 치료를 치료가 필요해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들었죠. 그럼 맞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술 치료사. 네. 그렇다면 미술 치료사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좀 궁금해집니다.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미술치료사는 기본적으로 네. 말 그대로 미술을 매개로 좀 정신적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사회적으로 좀 부적응, 사회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신 분들,
자의식을 상실한 사람들 등을 통해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일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 미술 치료 중 하나의 장점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 안에서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게 미술 치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모의 이혼 때문에 갑자기 배변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사실 그걸 논리적인 언어로 내가 왜 그렇다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냥 놀이처럼 미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미술 치료사가 아,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의 병이 있구나, 마음의 고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요즘 좀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예. 제가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큰 뭐 캔버스라든지 도화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서진 씨는 무엇을 그리시겠어요? 저는 하트. 하트와 네. 하트와 집. 집. 네. 희경 씨는요? 저는 나무와 강. 하트와 집의 색깔은 색깔은 빨간색, 빨간색. 또 베이지색. 집은 베이지색. 네. 전 초록색, 파란색. 분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군요.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데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 결과 그렇죠. 어떤가요?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요. 굉장히 하트가 이쁠 것 같고 네. 집도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전문적인 건 미술 치료사 분. 그렇죠. 전문적인 건 미술 치료사 분들한테 이런 네, 식의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간다는 건데 저는 맞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무엇을 그릴 것이냐 정도만 물어볼 줄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트랑 집 이쁘게 했네요. 그래서 네. 사랑이 그래서. 넘치시네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미술 치료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술 치료사가 되려면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미술 치료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자격 취득까지 최소한 2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고 그냥 자격증을 준다거나 하는 기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많죠, 사실. 네, 근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속성으로 따지 마시고 좀 괜찮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시고 임상 수련도 하시고 또 레퍼런스도 쌓으시고 하시면서 그 미술 치료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회에서 인정하는 그 교육 네.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좀 전문적인 그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워낙에 이런 교육 단체들이 많아서 사실은 요즘 교육받기 전에 어디를 가서 받아야 될까 이걸 고르는 거,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30대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신 다음에 육아에 전념하시다가 네.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면서 시간이 남고 이제 무엇을 좀 해봐야겠다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30대라면 서진 씨, 나, 뭐 희경 씨 우리가 다 30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해야겠어요? 그렇죠. 꼭 이렇게 초, 중, 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30대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 30대들 중에서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많을 거예요. 네, 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마. 때 한참 그렇죠. 뭐 미술 유행했었거든요.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미술 치료사야말로 정말 우리 준말일 날들 그리고 특히 경적 단절 여성분들이 네. 하시기에 좀 딱인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죠. 네. 뭐 사이트라든지 소개할 만한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회에 가시면 서울 일지부에서 한국미술치료연구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시면 미술치료사 그 커리큘럼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나오는 그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가셔서 교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두 그래요. 가지 직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